이리 와 보세요. 제가 어머니 물건 정리하는데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구는 너무 오래됐네요. 버려야겠어요. 그리고 이 장식장은 작은 집에선 필요 없을 거예요. 잠깐만. 수호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이사한다고 했어? 아들은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어머니 집이 지금 시세로 미안하지만 나는 이사할 계획이 없어. 그리고 내 집 시세가 얼마인지, 내가 어디로 이사할지, 내가 왜 계산하고 있는 거니?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그의 빈자리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68, 이제는 어엿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집에 좀 들를게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 좀 부쳐놓을게. 아들은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마련한 이 아파트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남편과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원했지요.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들은 항상 반가웠지만 최근 들어 아들 가족이 방문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이겠거니 하며 넘겼지만요. 주말이 되자 아들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저에게 달려와 안기며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큰 집으로 가고 싶어서요. 아이들도 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통장에 아버지 보험금이랑 퇴직금이 아직 꽤 있잖아요. 그걸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말투,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그동안 몇 번이고 빌리겠다며 돌려주지 않았던 돈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한데? 글쎄요.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동안 빌려간 돈은 어떻게 된 거니? 지난번에 대출 상환한다고 빌려간 2천만 원이랑 그 전에 차 사는데 빌려달라고 한 1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물가도 오르고. 맞아요, 어머니. 제가 올해 안에 꼭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좋은 집을 못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것 같아서. 아들의 말투에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외운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갚을 계획이니? 엄마도 노후에 쓸 돈이 필요하단다. 제 질문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내년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씩 갚을 생각이니?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 질문을 듣지 못한 것처럼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보세요. 얼마나 크고 예뻐졌어요. 우리 준이가 이번 학기에 1등 했는데 그런 손자가 사는 집이 좁으면 되겠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애들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아이들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손주들 이야기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빌려줄게. 그날 밤 홀로 남겨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보험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 그리고 이번에도 빌린다는 말이 정말 진심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던 부모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효도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나 보구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노년의 시간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보험금을 빌려주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얘기한 대로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들려주는 손주들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가족을 위해 제 돈을 내어준 것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말이죠. 어머니, 집 정리 좀 해보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정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모든 것이 이미 합의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어머니 물건 정리하는데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구는 너무 오래됐네요. 버려야겠어요. 그리고 이 장식장은 작은 집에선 필요 없을 거예요. 잠깐만, 수호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이사한다고 했어? 아들은 마치 제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정말 활용을 못하고 있네요. 그냥 물건 쌓아두는 창고가 됐어요. 어머니, 이런 공간 유지하느라 관리비만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작은 아파트면 월 관리비만 20만 원은 절약될 거예요. 수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아직 이사 계획이 없어.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들이 거실로 돌아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이 큰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걱정돼요. 계단도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어머니께서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차액은 저희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예 저희 집 근처로 오셔도 되고요. 그럼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마련한 우리 집을 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아들에게 주라고요? 수호야, 엄마가 아직은 충분히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불편한 것도 없고 친구들도 다 이 근처에 살고.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어머니 집이 지금 시세로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는 3억이면 충분해요. 차액을 저희가 투자하면. 수호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사할 계획이 없어. 그리고 내 집 시세가 얼마인지, 내가 어디로 이사할지 내가 왜 계산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재산은 결국 다 저희 것이 될 텐데 미리 활용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결국 다 저희 것이 될 텐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재산이, 제가 평생을 일구어온 모든 것이 당연히 아들의 것이라는 생각.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걸까요? 생각해 볼게. 엄마가 아직은 이 집이 편해. 대답은 짧게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이 팔기 좋을 때예요. 제가 부동산 알아봐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미 몇 군데 문의해봤어요. 다들 좋은 가격을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어머니, 은행 통장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요즘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아는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어머니 돈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통장까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두고 싶어.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평생 모신 재산이잖아요. 그 돈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수익을 올리면 저희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모두에게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재산이 이미 가족 공동의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항상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 남편의 지론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지요. 이봐, 요즘 아들이 이상해. 내 집을 팔아서 자기네에게 돈을 달라는 거야. 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수호가 어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심지어 내 허락도 없이 집 시세를 알아보고 내가 살 집까지 정해놨더라고. 내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해. 너도? 참, 세상 차. 우리 때는 부모님 재산에 손도 안 댔는데. 영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지금 어머니 집을 팔면 그걸 살 수 있어요. 거기 학군도 좋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그들이 살 집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오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어머니도 아이들 보실 수 있고.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사한다고 했니? 나는 아직 이 집이 좋아.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이 집은 저희가 상속받을 텐데 지금 좋은 가격에 팔아서 더 좋은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또다시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텐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말에서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저 부수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 재산 관리에 대해 한번 상담해 보는 게 어때? 영희의 제안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는 일, 그리고 노후를 계획하는 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재산,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써왔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영희가 추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노부모의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녀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제 퇴직금이 전부예요. 그런데 보험금은 상당 부분 아들에게 빌려주었고 갚을 기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 돈을 증여하셨나요? 아니면 대여 계약서라도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빌려준다고만 했어요. 김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인데 계약서가 필요하다니.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냉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남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생전 증여나 유언을 미리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머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이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저 자신의 노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집 문제요. 아직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부동산에 좋은 매물이 나왔거든요. 어머니 집을 팔면 그걸로 그 매물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집을 팔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집이, 제 인생이, 제 노후가 아들의 투자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주호야, 엄마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경로당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더라고.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집을 팔았어. 아들이 워낙 조르니까. 그런데 그 돈 줬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해. 숙자의 말에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아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동산 중개사랑 같이 왔어요. 집 한번 보고 가도 될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중개사를 데려온 것입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노리는 냉정한 계산만이 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 싶구나. 다음에 오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요즘 부동산이 너무 좋아서. 주호야, 엄마 말 안 들리니? 오늘은 정말 피곤하구나.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개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을 이제야 직면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경로당에서 들었던 숙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집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주었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온다고. 그것이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그리고 제 노후는 제가 지키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지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제 상담받았던 박정입니다. 제 재산 관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요. 네, 어머님.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저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집 문서, 보험 증서, 통장, 남편이 생전에 항상 정리해 두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주었고, 그 후에는 아들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챙겨야겠구나.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보험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냥 줘버린 돈들이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김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두 가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 둘째는 재산관리 신탁을 고려해 보시는 겁니다. 신탁이요? 네, 어머님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러 옵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숙고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합니다. 오늘 초안을 잡아드리고 다음에 다시 오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부동산 매물이 곧 팔릴 것 같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수호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집은 팔지 않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괜찮아. 엄마는 아직 충분히 이 집을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동네에 엄마 친구들도 많고 병원도 가깝고 엄마한테는 이 집이 가장 좋아. 하지만 어머니, 수호야,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은 너희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가 편한 곳에서 살고 싶구나. 이해해 주겠니?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야. 엄마가 충분히 생각해 본 거야. 이게 엄마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알겠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어딘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들어보고 노래교실에도 참가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기야, 오늘 왠지 표정이 밝아 보이네?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결정을 내렸거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기로 했어. 잘했어. 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써야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었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재개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즐겼던 원예 활동이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허브와 꽃을 심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식물 키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로즈마리도 심었어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가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안해서 먼저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가서 유언장을 공증받았습니다. 제 재산의 대부분은 아들에게 상속되도록 했지만 일부는 제가 후원하고 싶었던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존해 있는 동안 어떤 이유로든 제 의사에 반해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정을 강요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볼 때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볼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가볼까? 새로운 취미를 배워볼까? 아니면 봉사활동을 시작해볼까?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매우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물론이지. 언제든 와도 좋아.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저한테 반갑게 안겼고 며느리도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더 건강해 보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요즘 경로당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그래. 아,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활동적으로 지내시니 다행이에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TV를 보는 동안 아들이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어머니 집을 팔지 않고도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도 계속 여기 사실 수 있고 우리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다정했던 거였군요. 결국 목적은 같았습니다. 제 재산을 자신들이 쓰고 싶다는. 주호야, 엄마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집은 담보대출도 받지 않기로 했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 왜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세요? 누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엄마가 노후를 준비하려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 제가 있는데 무슨 변호사예요? 저 믿지 못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도 놀라 거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호야, 목소리 낮추려. 아이들이 놀라잖니.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변호사까지 만나세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호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엄마 재산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엄마 재산이 다 너희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그랬니? 엄마 집을 팔아서 너희 투자금을 마련하자고 한 것도, 엄마 보험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그리고 한 번도 갚지 않은 그 돈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은 듯했고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정말 악의는 없었어요. 단지 알아, 수호야. 엄마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엄마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싶을 뿐이야. 엄마가 열심히 모은 재산으로 엄마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어. 그날 밤 아들 가족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동통장에서 제 돈을 모두 옮겼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제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자녀분과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요즘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녀분이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는 지난 몇 년간 아들에게
빌려준 돈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저는 아들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법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들 수호에게 지난 몇 년간 엄마가 내게 빌려준 돈의 목록을 정리해 보았다. 엄마는 이 돈을 돌려받고 싶구나. 물론 한 번에 다 갚으라는 게 아니야.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주었으면 해. 앞으로 3년에 걸쳐 나눠서 갚아도 좋아. 이건 결코 너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엄마의 노후를 위한 결정이란다. 엄마도 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단다.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우편으로 보낸 후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현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안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요가 수업에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인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 생각인데 같이 갈래?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나도 여행 가고 싶었어. 보름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빌린 돈 갚을게요. 매달 입금할게요. 하지만 많이 보내드리지는 못해요.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문자를 읽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제 의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수호야. 엄마는 내가 정직하게 대해줘서 기뻐. 금액은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재산이 당연히 저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수호야. 엄마도 너무 화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작은 원룸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제 돈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저는 그저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복수 결단이었습니다. 분노나 미움이 아닌 현실적이고 단호한 방식으로 제 권리를 지켜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관계를 회복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복수가 아닐까요? 다음 날 통장에 아들이 약속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아들이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나 곧 제주도 여행 가요. 당신이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요. 당신 몫까지 열심히 즐길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결정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영희와 함께 맑은 바다를 보고 오름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낸 4일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는 아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불안한 노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제 꿈을 이루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제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좋아하겠죠? 당신이 항상 바라던 대로 나 스스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것도 본인 거, 본인 것도 본인 거. 아들이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저는 더 행복한 나를 위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